찰리, 무슨 일이니? 할머니는 어쩌고 너 혼자 있는 거야? 깊은 밤중 이웃에 사는 에밀리 부부의 집 앞에서 찰리라고 하는 개가 큰 소리로 짖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잠에 들었던 부부는 평소 밤중에는 절대로 짖지 않는 찰리의 행동에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요. 찰리는 다급한 표정으로 에밀리의 옷깃을 당기며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보채기까지 합니다. 찰리 혼자서 이 시간에 찾아온 적이 없었기에 찰리를 키우는 할머니 댁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할머니가 키우는 개는 왜 이웃집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운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의 작은 마을에 사는 아리아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쓰러졌을 때 저의 이웃 에밀리에게서 들은 저의 반려견 찰리라고 하는 진돗개의 용맹함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찰리와 저의 만남은 저의 65번째 생일날이었죠. 우리 딸이 찰리를 제 품에 안겨주었거든요. 약 30년 전 키우던 반려견을 사고로 잃고 너무나 큰 상처로 다시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혼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딸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됐던 모양입니다. 작년에 심장질환이 있던 남편을 갑작스레 하늘로 보내고 혼자서 생활했던 저는 타고난 활발한 성격으로 잘 지내왔었지만 뭔가 적적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러던 중 제 딸이 하얀 강아지를 생일날 데리고 온 겁니다. 아직 어린 모습의 그 녀석은 살금살금 저에게 오더니 꼬리를 흔들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이쁜 강아지를 본 순간 30년 전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외모가 조금 독특했습니다. 딸의 말로는 한국의 토종견 진돗개 믹스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있으니 충성심이 높고 용맹하기로 알려진 개가 엄마와 같이 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진돗개라는 견종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딸은 늘 자기와 같이 살자고 하지만 저는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곳을 떠나기 싫었거든요. 아직 딸이 돌봐줘야 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혼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서 여기서의 생활을 고집했죠. 딸이 선물한 진돗개의 이름을 찰리라고 지었습니다. 반려견을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은 있었는데 우리 찰리는 그 어떤 개보다 똑똑했어요. 기본적인 행동은 어릴 때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앉아, 일어서, 엎드려는 몇 번 만에 터득을 했고 사료를 주려고 하면 밥그릇 앞에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며칠 만에 모든 것을 터득해버렸습니다. 진돗개가 똑똑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딸이 말해주기를 진돗개는 실내 배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일 산책을 시키는데 에너지가 많은 녀석이라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젊지 않다 보니 찰리의 활동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찰리는 산책을 시키는 동안 제 앞을 앞지르지도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보폭에 맞춰 걸어주었고 가끔씩 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눈을 맞추었지요. 저의 집은 마당이 넓은 편인데 마당에서 공을 던져주는 놀이를 할 때면 1시간이 넘도록 던져줘도 지치지 않을 만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런 아이가 저와 걸을 때는 그 넘치는 에너지를 자제하면서 걷는다는 것이 저를 배려해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혼자 살 때보다 움직임이 많아지다 보니 저절로 더 건강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남편의 사진을 보며 추억에 젖기도 하는데 제 옆을 지키며 앉아있는 찰리를 보면 위로해주는 듯한 눈빛을 보인답니다. 가만히 말없이 찰리의 눈을 보면 우리는 교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찰리를 이웃집 에밀리 부부도 참 좋아했답니다. 에밀리는 5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우리 찰리가 아니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거든요. 하루는 에밀리의 아들 조셉이 찰리와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에밀리가 한눈판 사이 조셉이 마당문이 열린 틈 사이로 찻길로 나가려고 했답니다. 찰리는 그게 위험하다고 느낀 건지 조셉의 티셔츠를 있는 힘껏 끌어당겼고 조셉이 넘어져 우는 바람에 에밀리가 놀라 조셉에게 뛰어갔다고 하더군요. 에밀리의 말로는 찻길에 차가 그날따라 많이 다녀서 마당문을 닫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금 장치가 풀렸는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찰리가 아니었다면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다면서 저에게 상기된 얼굴로 설명하더군요. 사실 매일 찰리의 행동들을 보면
놀라울 때가 많답니다. 제가 매일 하는 행동 중 잠들기 전 수건으로 남편의 액자를 닦는데 그 시간에 제가 그 자리에 가면 찰리가 한쪽 편에 개어놓은 수건을 물어서 저에게 건네준답니다. 할머니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면 어떤 행동을 할 건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찰리는 제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늘 따라다니는데 제가 찰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찰리가 저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요즘 더 활기차고 의욕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모든 게 찰리 덕분이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방문을 하여 저녁 늦게까지 저와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몸에 한기가 들면서 감기가 올 것처럼 몸이 아팠습니다. 호주에서는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여러 민간요법이 있는데 녹차나 꿀을 먹으면 증상이 호전되기도 한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꿀을 먹는데 그날따라 주방에 항상 두는 자리에 없는 겁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싱크대의 위쪽 선반에 꿀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딸이 사용을 하고 거기에 둔 것 같았죠. 제 키에 손이 닿지 않아 의자 위에 올라가 꿀을 잡고 내려오는데 의자의 균형이 맞지 않았는지 넘어지면서 저도 같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순간 찰리가 저를 향해 짖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곧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 다음부턴 기억이 없는데 찰리가 이웃집 에밀리의 집에 갔던 모양입니다. 찰리가 평소에 짖지를 않기 때문에 에밀리는 밖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찰리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멈추지 않는 개 짖는 소리에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찰리를 보았답니다. 코로 몸을 밀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같더래요. 에밀리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찰리의 행동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답니다. 급하게 저의 집으로 뛰어온 에밀리 부부는 병원에 연락하였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저는 하루가 지나서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죠. 병원에서 눈을 뜨자 딸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고 에밀리도 그 옆을 지키고 있었죠. 넘어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없다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찰리 덕분에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게 돼서 큰 문제는 없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면서 가슴에 충격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갈비뼈에 살짝 금이 가서 며칠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던 건 제가 부정맥 증상이 있어서 한 번씩 불규칙한 호흡 때문에 고비를 넘기는데 쓰러졌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났었던 거였죠. 빨리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호흡 문제로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마지막 의식이 있었을 때 찰리가 저를 보며 짖었었는데 도움을 요청하러 바로 에밀리에게 갔던 모양입니다. 그날 에밀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날 낮에 외출을 하고 돌아와 너무 피곤해서 가족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개 짖는 소리가 나더니 멈추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무시하고 자려고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찰리가 짖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찰리가 그렇게 짖는 건 처음 봤어요. 찰리는 웬만하면 짖지 않잖아요. 얼른 1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더니 찰리가 다급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제 옷을 잡아당기고 코로 밀기도 하길래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 눈치챘어요.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할머니 댁에 갔더니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병원에 연락을 하고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찰리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계속 할머니를 핥더니 옆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할머니를 태우고 출발을 하는데 찰리가 있는 힘껏 달려서 차를 쫓아왔어요. 점점 속력이 빨라지자 포기하고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만 보고 있던 게 눈에 선하네요. 남편이 찰리를 꽉 잡고 있었지만 녀석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뿌리치고 차를 쫓아가더래요. 좀 전에도 남편과 통화를 했는데 찰리가 사료를 먹지 않고 기가 죽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제가 챙길게요. 할머니는 걱정 마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딸은 찰리가 아니었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면서 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찰리는 누구에게 맡기고 왔냐고 했더니 에밀리의 남편이 데리고 있다고 했어요. 순간 찰리가 얼마나 보고 싶고 안아주고 싶던지 병원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딸은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루는 한국에서 있었던 백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오래전 한국의 진도 지역에서 할머니가 키우던 백구가 어떤 사람에게 팔려갔는데 주인을 잊지 못하고 7개월 만에 산 넘고 물 건너 300km가 넘는 거리에 있는 진도의 처음 주인에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처음 주인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두 번째 주인은 그곳으로 찾아가 백구를 찾아오려고 했지만 처음 주인인 할머니는 차마 다시 보낼 수가 없어서 다시 키우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거액을 제시하며 백구를 사려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몰골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는지 믿을 수가 없었죠. 그 백구는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는 이 일화를 기리기 위해 마을에는 동상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찰리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백구처럼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드디어 몸이 회복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찰리를 볼 생각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니 그 모습을 본 딸은 자기보다 찰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질투를 하더군요. 에밀리가 알아서 잘 돌보았겠지만 밥은 잘 먹었는지 어디가 아프진 않은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정말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달았죠. 드디어 집에 도착했고 에밀리 부부가 집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찰리와 함께요. 차에서 내리자 찰리는 꼬리가 떨어질까 걱정이 될 정도로 흔들며 심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왜 이제 왔냐며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곁에 붙어서 제 손을 핥아주는데 갑자기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마치 찰리가 남편이 환생한 게 아닐까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했죠. 에밀리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딸은 휴가를 내서 저와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했습니다. 딸은 걱정스런 눈빛을 보내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이젠 도시로 가서 저와 함께 살아요. 이제는 엄마 혼자 두고 지내는 게 불안해요. 찰리와 같이 지낼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으로 제가 알아볼게요. 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저는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이 집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하고 당장 이사를 하고 싶지는 않다고 제 의사를 전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 때문에 병원에 와보지 못했던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겪은 일을 누나에게서 듣더니 너무 놀라워하였죠. 그러더니 찰리를 끌어안아 주었어요. 아들은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누나에게 연신 물어보며 어떻게 걔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안 그래도 아들 부부도 반려견을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우리 찰리를 데리고 왔던 유기견 보호소에 진돗개가 있는지 알아봐주겠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지금 임신 중인데 아이들이 반려견과 지내면 교감을 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좋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귀엽고 예쁘기만 한 반려견보단 진돗개처럼 주인을 지켜주는 견종을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모든 식구가 다 모여 집에 있으니 모든 걸 다 얻은 듯 기뻤습니다. 찰리가 제가 쓰러진 걸 에밀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안도와 기쁨의 감정을 느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깊은 밤 찰리가 짖기 시작했어요. 찰리는 겨울에는 실내에서 지내지만 평소에는 마당에 있는 자기 집에서 지내는데 무언가가 나타났는지 사납게 짖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서 마당으로 아들과 딸과 함께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마당에는 들개 2마리가 우리 찰리와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한적한 시골이라 야생 들개나 야생 멧돼지가 가끔씩 나타나기도 하는데 저도 들개를 본 건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놀래키면 들개를 오히려 흥분하게 돼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우리는 상황을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찰리는 처음엔 들개 2마리와 기싸움을 하듯 으르렁대더니 빛의 속도로 가까이 있던 한 마리에게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찰리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찰리의 갑작스런 행동에 놀란 들개 한 마리는 도망을 갔지만 나머지 한 마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찰리에게 달려들었어요. 찰리는 재빠르게 피했고 그 들개를 향해 돌진하여
목덜미를 물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들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도망간 한 마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찰리에게 물린 들개는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찰리는 절대 놓아주지 않았어요. 숨이 끊길 때까지 놓지 않을 기세였어요. 야생들개의 울부짖는 소리에 이웃 사람들도 놀라 모두 밖으로 나왔어요. 덩치가 큰 들개를 물고 있는 찰리의 모습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게 되었고 물린 들개는 피를 흘리며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에 모두 오더니 찰리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야생들개를 상대로 겁을 먹지도 않고 먼저 달려들 수가 있냐면서요. 그날 제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온 첫날이라 찰리는 매우 예민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들개였는데 혹시라도 집에 들어올까봐 미리 으름장을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찰리는 주인을 지키는 용맹스러운 개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답니다. 다른 반려견들에게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찰리는 예전보다 더 저를 따라다니는데 저를 지켜줘야 하는 존재라고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서 제가 산책을 시켜주지 못하지만 얼른 회복해서 찰리와 산책을 할 수 있는 일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호주에서 한국의 진돗개를 키우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아리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찰리와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